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윤석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를 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 중에 회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재무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데요. 재무적 사고라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세계 1위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는 일본의 엘피다라는 회사였습니다. 엘피다는요,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이 1등이었어요. 엘피다는 반도체 만들면 수율이 98% 정도 됐었고요. 삼성전자는 한번 반도체를 만들면 수율이 83%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 만들면 엘피다는 98개가 완성품이었고 삼성전자는 100개 만들면 83개 정도가 완성품이 된 거죠. 이렇게 분명 기술력에서는 삼성전자가 뒤졌지만 엘피다는 곧 파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바로 이 반도체 공정에서 80%에서 90% 되는 데는 투입되는 비용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엘피다가 만드는 한 개당 반도체 원가는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엘피다는 파산했고 삼성전자는 살아남아서 반도체 시장의 1등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든 작은 개인 사업을 하시든 재무적 사고 매우 중요합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계를 정말 잘 아십니다. 그 이유인 즉슨 회사가 규모가 작을 때는 회계 직원을 둘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돈과 관련된 거니까 본인이 직접 챙기다 보니까 회계 지식이 쌓인 거죠. 이 재무적 사고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회계거든요. 근데 회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저도 이제 회계사니까 회계 공부를 했지, 지금 제 아들도 제가 일하러 간다고 하면은 무슨 잘못해서 회계하러 가는 줄 알아요. 회계를 재밌게 배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따르게 시간 투입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회계 지식을 좀 쌓는 걸 목표로 쉽고 간결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요, 대차 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대차 평균인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오늘부터 회계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회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가계부 쓰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부를 기록하는 의미의 회계는 사업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돈이 움직일 텐데 그 움직임을 기록하는 게 회계일 거고, 그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도 바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시간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차 평균의 원리. 이 회계는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 등호에서 왼쪽 부분을 차변이라고 그러고요, 등호에서 오른쪽 부분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이 뭐냐면은 재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자산입니다. 그럼 이제 부채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빚이에요. 빚, 은행빚 할 때 그 빚을 부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채무라는 말도 합니다. 이 부채는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본은요, 이 자본은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이 있어야죠. 그 종잣돈을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 등호는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요. 등호의 왼쪽인 차변에 기록된 금액과 대변에 기록된 금액이 항상 무조건 일치해야지 온전하게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종잣돈을 1억을 모았어요.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종잣돈 1억을 입금하는 거예요, 법인에. 그렇게 되면은 현금이 회사 입장에서 들어왔죠. 현금은 말씀드렸듯이 자산이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할 때 자산이니까 이 왼쪽 차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자산의 증가는 이 차변에 기록하는 거고요. 이 1억은 회사를 설립하는 종잣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본 1억이 오른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 1억과 대변 1억, 차변 현금 1억, 대변 현금 1억 이게 기록돼서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동일하죠. 1억씩. 이 회계 처리를 바로 복식국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차렸으니까 팔아야 될 물건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회사를 스포츠용품을 파는 쇼핑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축구공 100개를 팔려고 사왔어요. 축구공 100개를 1000만 원 주고 사왔다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공 100개인 재고자산이 늘어야겠죠. 재고자산이 늘었으면 요 등호의 왼쪽인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 재고자산을 현금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하면은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근데 현금이 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죠. 자산이 늘었을 때는 등호의 왼쪽에 써줘야 되지만 그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등호의 오른쪽에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재고자산은 자산이 늘었으니까 1000만 원 왼쪽에 써주고, 현금이 줄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존재돈 1억으로도 부족해서 은행 대출이 필요해진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현금이 5천만 원 들어왔죠. 그렇다면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차변 쪽에 자산 증가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근데 이 5천만 원은 내가 언젠가는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 5천만 원이 대변에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회계 기록들을 모아서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이 재무상태표는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의 그 시점, 사업을 개시한 오늘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표를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회계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 재무상태표의 구성 내역을 알 수 있고, 작년과 올해의 재무상태표를 비교해서 왜 늘었고 왜 줄었는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정리하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등호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등호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요 왼쪽에 차변에 써줘야 되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써줘야 되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써주는데,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산이 감소하면 요 대변에 써주고요,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다 기록을 하고요, 자본이 감소해도 요 차변에 기록을 해줍니다. 간단하죠? 정말 차근차근 성실하게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